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평가에 돌입했습니다. 하위 20%는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려워 선출직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철제 펜스가 세금으로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기초의회 의장이 살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1월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얀마 한국 대사관 앞에서 도와달라고 외친 뒤 지역사회 도움으로 광주에 정착한 미얀마 학생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6달가량 앞두고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에 돌입했습니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감점 페널티로 사실상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선출직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평가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들이 평가 대상입니다. 평가 기준은 도덕성과 리더십, 직무활동 등이고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시당과 도당에서 각각 평가하며 결과는 경선 이후 본인에게만 통보됩니다. 도덕성과 공약의 정합성과 이행사항, 그리고 직무 능력, 그리고 주민평가,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하위 20%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하위 20%에 해당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각각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하기 때문입니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1명 중 3선을 한 2명을 제외하면 9명 중 1명이 감점 대상이 됩니다. 기초단체장은 광주의 경우 5명 중 1명이, 전남은 17명 중 3명이 하위 20%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지방의원은 의회별로 하위 20%가 감산을 받게 되는데 페널티를 받게 되면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려워져 선출직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모든 의정활동했던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단계에 맞게끔 다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업로드 다 시켰거든요. 지금 상황이 다들 너무 예민한 시기여가지고 눈치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지역 특성상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선출직들의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100여 세대가 입주한 광주 한 아파트 철제 펜스가 광주시와 서구 예산으로 설치돼 논란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예산을 끌어오는 데 도움을 줬다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초의원과 구청은 펜스가 설치된 부지가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80여 세대가 입주한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에는 내외부를 구분짓는 검은색 철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펜스가 없어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주민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감싸는 총 길이 810여 미터 펜스, 광주시와 서구 예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광주시와 서구 예산 총 1억 4천만 원입니다. 실제 아파트에 붙은 공고문에는 지난 9월 추경으로 마련한 서구 예산 1억 원으로 1차 공사를 했고 추가로 필요한 4천만 원의 예산은 광주시 특별교부세를 받아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자치구 의장의 노력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입주자 대표회가 공고문을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펜스가 설치된 부지는 건설사로부터 기부 체납된 광주시 소유 땅이어서 예산 투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또 가까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불만들을 말씀하셔서 구청에다 전달을 했죠. 사실상 아파트와 공유지를 구분짓는 담장을 건설한 셈인데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위해 세금이 투입됐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의원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어 서구청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은 무분별한 통행으로 훼손된 녹지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 주민을 위한 세금 집행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1월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1월 확진자가 9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지금까지 역대 최다였던 지난 9월 확진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1월 들어서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 이하와 접종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의 확진자가 늘면서 이들의 비율이 58.5%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시는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2차 접종을 마친 시민들도 5달이 넘으면 반드시 추가 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느덧 12월의 첫날입니다. 본격 겨울철로 접어든 만큼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6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가운데 어제 아침 기온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죠. 현재 해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는 오늘 오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어서요.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지만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종일 비가 내린 가운데 날이 춥고 바람이 불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올 수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월, 미얀마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했던 미얀마 학생의 사연, 보도를 통해 소개드렸었죠. 지역사회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광주에 정착한 학생에게 지역사회가 도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다연 기자입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양곤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 학생이 무릎을 꿇고 한국어로 외칩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소연이라는 한국어 이름을 갖게 된 이 학생은 지금 광주의 한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와 5.18 기념재단 등 지역사회가 학생이 광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 소식은 지난달 광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한국 생활에 나선 지 어느덧 한 달째, 한국어 자격증을 따고 정식으로 대학에 편입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신세지고 있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한국에서 미얀마 사이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토대는 주변의 애정과 응원입니다. 소연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2,000개 넘는 인터넷 댓글로 환영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대학 교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나라에서 온 소연 씨를 위해 겨울옷과 이불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조금 없어졌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관심이 이렇게 갖고 있구나.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몇몇 의사들은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뜻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고 작은 마음을 보탤 수 있는지 묻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번에 학생이 오게 돼서 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장 본국으로 귀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진로 설계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나서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서슬퍼런 군부의 총칼 앞에서 도와달라던 학생의 간절한 외침에 광주 지역사회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광주공항 이용객은 190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명 증가했습니다.
또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면 연말까지 이용객이 역대 최다인 20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국내선 노선이 증편되고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일선 학교 교장과 장학관들의 제주도 연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남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 교장과 장학관들이 제주도 2박 3일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MBC의 보도 이후 감염병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12월에 예정됐던 2차, 3차 제주도 연수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원 측은 연수 일정이 관광지 중심으로 짜여진 건 맞지만 외유성 연수는 아니라며 교원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 호 가족극단이 네 번째 이야기를 들고 목포에 찾아왔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가족들이 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실제 겪었던 기억들이 무대에서 재현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학교 강당에 꾸며진 작은 무대에서 세월호 엄마들의 연기가 펼쳐집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 병력에 포위돼 용변조차 보지 못했던 경험이 무대에서 재현됐습니다. 비켜요. 화장실 좀 가게. 비킬 수 없습니다. 왜 못 비키는데요? 비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자식을 잃은 엄마와 아빠의 경험들은 기억 여행이란 연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고 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지를 알리고 싶어서 이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목포 지역 중학교 1학년생들. 학생들은 연극을 보며 자신들이 초등학교도 입학하기도 전인 2014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TV 속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만 어렴풋이 들었던 세월호와 세월호 가족들의 이야기가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그때 7살이었는데 배는 계속 뒤집혀 있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서 어릴 때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만 기억이 나요. 지난 2016년부터 무대를 올린 세월호 가족극단은 올해 네 번째 이야기로 지난달부터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엄마이자 출연 배우들은 연극을 통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연극을 하게 되면서 시민분들이 저희 이 공연을 이제 찾아주시고 하는 거에 또 되게 감사했고. 감염병 위기로 올해 대부분 공연을 올리지 못했던 세월호 가족극단은 목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도 무대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노동 착취 의혹을 받는 신한염전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염전 운영자 48살 장모 씨에 대해 사기와 부당이득죄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노동자 4명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노동자들이 통장에 모아둔 임금을 가족에게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등과 함께 전남 지역 염전 사업장 912곳에 대한 노동 실태 합동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20대 직장인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부당노동 행위와 회사 내 괴롭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권위적인 문화와 부당노동 행위로 죽음에 몰렸는데 회사는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고 있다며 외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회식을 마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고 유가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며 노동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6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의 3층 높이 목조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인력 76명을 투입해 인명피해 없이 2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위치한 비즈니스 센터들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지난 2018년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해외 비즈니스 센터는 현재 전 세계 5대륙 44개국 66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출 페스티벌은 이들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줌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연결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미 석 달 전에 60여 개 지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샘플이 현지로 보내졌고 이번 온라인 수출 상담을 통해 실제로 계약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한 수출 기업의 제품 설명에 해외 현지 센터장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 용도에 그 전선도 있던데 전선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해외 비즈니스 센터에서 활동하는 현지 바이어가 현장에서 대면 상담은 물론 수출 마케팅과 세일즈에 필요한 조언에도 나섰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점 안에서 이 소비자들이 어떤 공감을 하는지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시장 조사, 어떻게 보면은 샘플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기업 쇼케이스를 통한 일대다 방식의 수출 상담과 함께 수출 서포터즈 활동과 수출 협약 체결, 사후 관리를 통한 성과 관리까지 수출 업무 전반에 걸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자리에서 여러 센터장님들께 이렇게 한 번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해외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되었고요. 아마 기업분들이 참여해서 해외 센터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이번 온라인 수출 페스티벌과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은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준비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출 기반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전남 테크노파크의 수출 지원 시스템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와 대구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광주에서 교류 행사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도시의 노력을 공유했습니다. 달빛동맹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교류 행사에서 회원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세계와 나누는 5.18 연대 정신이라는 주제로 각 나라별 국가폭력 사례를 통해 세계 각국과 연대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의미를 제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록관은 또 전두환 사망으로 진실규명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비통해하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전라남도가 10,000대에 못 미치는 도내 전기차와 수소차를 오는 2025년까지 66,00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내년에 전기차 7,500여 대, 수소차 1,100여 대 등 모두 8,635대를 지원하고 전기 충전기 70개와 수소 충전소 10곳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